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괴소문들도 많아져서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과 소윤정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무슬림 유입이 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독교 대학에 기도실이 생겼다, 무슬림 기도실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한동대학교가 이제 그 물망에 오르면서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게 됐다. 예. 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할랄 식당도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단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독교 예를 들면 신학대학 외에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최근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종합대학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받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슬람의 유입과 예. 다문화의 영향과 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네. 그런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요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한국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된 상태에서 그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는 수험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예. 대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그리고 학생 수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뭐 이렇게 세계화의 어떤 편승을 하면서 대학들이 국제화를 꿈꾸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예.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중동 국가에서 직접 오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오는 무슬림 학생들까지 있어서 이슬람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 한국의 이슬람권 유학생이요 1만 명이다 이렇게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7%가 이슬람권 유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7%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우리한테 눈에 많이 띄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중국이나 같은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은 베트남 학생들이나 네팔 학생들도 많고 뭐 인도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하고 이제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라 거의 유사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이슈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자기네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를 종교에 입각해서 세우고 있는데 그 문화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제 이슈들이 저희 네. 학교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주의가 이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큰 아주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문화주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그 문화들을 공통적으로 똑같은 밸런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나 우리와 유사한 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학생들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기도실을 만든다. 그러면 신사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도 한번 역발상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유난스럽게 이슬람 문화만을 우리가 배려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에 역행하는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한국에 와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서로가 조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무슬림 기도처만 만들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에 역행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도실, 종교실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준다. 특정 종교에게 배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진정한 다문화인가?
다문화 사회 구현인가라고 한번 우리 정부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학 당국에 있는 분들도 그 소수를 배려하다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린당할 수 있다. 인권도 유린당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는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무신학교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슬람교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좀 인식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슬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슬람 포비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럽의 경우에 이슬람 포비아 그랬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슬림들에게 테러를 하는 경우 뭐 심지어는 지나가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히잡을 벗긴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보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이슬람이나 혹시 이제 무슬림들이 지나가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서 뭐 혐오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무슬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와 더불어서 이제 반대적으로는 무슬림을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무슬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 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은 입장이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무슬림이 두려우냐? 이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슬람의 실상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또 그리고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니에요. 이제 소수 원리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이제 그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 네. 대다수의 무슬림들 거의 7, 80%의 무슬림들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사회와 문화가 종교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이슬람 바로 알기나 교육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인들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기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슬람과 더불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할 때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그걸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슬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무슬림의 뿌리와 조상이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 가운데 어떻게 있으며 하나님이 하갈의 그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찾아가셨던 직접 하나님의 신이 먼저 그 광야의 사막에 버려졌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갔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같이 우리가 겸비하면서 한국 사회가 좀 유럽이나 이런 사회들보다는 그 유럽들이 이슬람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걸 보고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책적으로 변화를 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한국 교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한국에 찾아오게 되면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나온다면 선교의 측면에서도 좀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네, 아주 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지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아랍 지역학과를 졸업한, 그러니까 선교대학원 졸업을 한 선교사들이 저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어저께하고 그저께 저희들이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돼서 각 지역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슬림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보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보다 이 성도들의 그 선교 훈련과 이 시각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 관점이 빨리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슬람 난민 선교, 그러니까 무슬림 난민 선교나 또 무슬림 유입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선교의 기회들을 여시고 일하시는 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고 무슬림의 개종자를 얻고 있는 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교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열어주시는 그 선교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책을 바꾸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금 나가는 선교사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 무슬림 이주민들, 또 특히 이 외국인 학생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교사들이 저희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캠퍼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신학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대교협에서요. 2021년부터 입학 사정을 할 때, 입학 전형을 할 때 신학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세례교인에 한정한다든지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종교 편향성을 탈피해라. 근데 사실은 기독교 사학 중에서도 신학대학은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네.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각 대학들이요, 그 대학의 특수성, 특정한 목적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있어요. 특성화, 대학 특성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학 특성화를 얘기하면서도 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이나 특별히 신학대학들은 세례교인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입학 사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점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점을 간과할 수가 없냐면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9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9종을 다 봤는데 7종까지 개정이 돼서 10년 동안 가르쳐온 그 역사서 세계사 교과서 중에요. 세계사 교과서의 이슬람교가 42.8%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용이. 근데 세계사의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이슬람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이슬람 중앙성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이슬람 교리 책자, 포교 책자하고 내용이 같은 부분이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 관계된 것은 역사는 얼마나 가르치느냐? 2.8%. 그럼 그 아이들이 와서 대학가에 와서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무슬림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을 때 과연 대학가에서 이슬람 선교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슬림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냐? 제가 볼 때는 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무슬림들이 유입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교계 현실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 자체가 친이슬람적인 교과서로 10년 동안을 7종 실착 개정 이후에 그 9종 교과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미 이슬람에 대해서 친이슬람적인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대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슬림 선교를 위한 좀 과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무슬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이게 뭐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좀 잘 준비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과 소윤정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